하시기 힘드시겠네요, 강진원 아, 대표님. 제가 먼저 올렸어요. 아, 예, 그랬구나. 몰랐어요. 그리고 저 예, 지금 출근 중이라 그 예, 책이 이게 파워 코칭 예, 예. 그거 네, 그 27-3인데 그 책 제목이 그 27 더하기 그 3이라는 30가지에 대한 거를 1장에서 5장을 나눠가지고 그 네, 30가지에 대한 그 여성 임원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뭐 이야기한 것들을 자기네들의 경험을 가지고 여성 리더에 대해서 쓸 거예요. 근데 이게 2010년도에 쓴 책인데 이게 이지 출판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그 이지 출판의 대표가 서용순 씨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저에게 선물을 준 책입니다. 그래 그때 읽을 때도 별로 그냥 읽으면서 뭐 이런 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저께 사실 종일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막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조금 읽어보자 해가지고 꺼낸 책이라 전체적으로 다 읽었지만 옛날에 또다시 읽을 때는 다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올려야지. 그리고 어저께 새벽에가 오늘 아침인가 해서 어저께 제 것에 올리고 오늘 이렇게 나오기 바로 직전에 올렸던 책인데 그냥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났던 것들이 늘 책은 또다시 읽다 보면 과거에 그냥 스치고 별로 그 내용이 와닿지 않는 내용이 나중에 보면 어머 이거 정말 괜찮은 내용이네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서 고난이나 역경이나 그리고 포기라는 그런 단어들이 존재가 내 마음속에 결정이 됐을 때 생기는 것이다. 이런 뜻의 이야기가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나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역경이 아닐 수 있겠구나. 자, 스스로가 그렇게 단정이 됐을 때 그게 역경이고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파워 코칭이니까 네. 이 여성들이라고 했지만 또 이 모두에게 네. 코치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고 또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공 원장님 부탁드릴까요? 제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독서나 이런 거는 당분간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15권 정도의 필독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책이 15과목인데,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야 돼서, 따로 시간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이 내용 자체가 다 이제 일단은 신앙에 관련돼 있는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고 이제 올리는 정도로 했으면 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요거 읽은 이 책은 쓸만한 도끼 한 자로 준비합니다.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은 그 신앙서적이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리더십, 사람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의 중요한 어떤 그런 책이었고, 또 이걸 읽어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누어도 신앙적인 것 이외에도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걸로 올렸고요. 이 책에 처음 들어가면서 예화를 하나 설명을 하는데요. 미국의 독립전쟁을 시작하는 하면 전쟁을 하는 시기에 어떤 그 장군 장교 한 명이 어떤 내린 결정, 그 리더십,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에서 영국군이
모든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술 모든 면에서 훨씬 앞서기 때문에 미국 군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 장교 한 명이 이 전술을 펼 때 어떻게 폈냐 하면 결국은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그러니까 총알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데 많은 사람들한테 총알을 쏘기보다는 장교만 선택해서 쏴라. 그리고 그 장교만 잡으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물자도 절약하면서 집중해서 장교를 공격을 했는데 단 이틀 만에 거의 장교의 대부분 절반 이상을 사살해버리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급여를 받고 그냥 군 복무를 하는 사병들은 오합지졸이 되는 그런 상태로 해서 그 독립전쟁을 위기에서 완전히 반전을 시켜서 이길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자의 어떤 결정이나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쓸만한 도끼의 한 자루 요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도자를 바로 세우고 그 교회로 이야기하면 이제 목회자, 그다음에 장로, 또 그리고 거기에 평신도들을 얼마만큼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좌우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도끼가 우리가 보통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또 나무를 자를 때 도끼를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게 어차피 도끼가 나를 잘 세워야 되는 것. 그다음에 이게 크기가 너무 크다고 이게 손잡이가 작으면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끼 자루에 관련돼 있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빗대서 지금 오늘 이 내용들을 신앙적인 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쓸만한 도끼 한 자루 준비하라 이렇게 이제 나왔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임직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공원장님, 한 가지 성경책에 있는 뭐 몇 장에 무슨 글 있는 그걸 갖고 이렇게 책으로 설명해 놓은 책인가요? 그게 뭐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성경책이. 근데 저는 별로 읽어보질 않아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성경의 몇 회 몇 번째 줄에 있는 그런 내용을 압축해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예를 들어 놓은 건가요? 그런 식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해 놨고 거기에 필요한 그 성경 구절을 잠깐씩 이렇게 언급해 놓은 정도.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 이제 예와 소개하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되고요. 참 좋은 예와 같아요. 지도자를 이렇게 하면은 사병들은 용병을 쓰다 보니까 이 리더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거든요. 이 장교만 죽이라고 하는 그 지시가 아주 멋졌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읽은 거는 커뮤니티 워크와 사회적 자본의 순환관계라는 책입니다. 봤더니 또 그 진재근 국장님도 읽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제가 그 읽는다고 그거 한 거를 또 그새 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책 이전에 요 전에 소개해드렸던 게 제3의 자본이라 그래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거, 그 책을 아마 제가 먼저 이제 그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예, 근데 그쪽 내용 보고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 싶어갖고 이제 책을 찾는데 목차 뒤져보고 그냥 약간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이 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접근 방향이 다른 게, 이 책은 지금 완전히 오프라인,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특정 마을 사례를 분석한 이런 쪽이어서 좀
얻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이어가지고, 예, 쓰신 분은 이소영님이라 그래서 완전히 이쪽으로 조금 꽂혀가지고 계속 그 연구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보다 보니까 제가 마저 읽게 된 이유가 그 다른 쪽들은 읽어도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2장 부분에서 조금 정리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회적 자본 그 제3의 자본 책하고 겹치는 부분이 여기 2장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부분에 제일 그 좀 할애를 많이 하지 않았나 쓰면서 이런 생각이 저로선 들었습니다. 그래서 2장 부분은 사회적 자본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차이 있는 거는 여기서는 커뮤니티 워크라고 하는 쪽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 조금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워크에 대한 부분, 요 부분에 대한 거 다루고 해서 저는 요 2장의 2절하고 그 3절하고 요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원래 그 제3의 자본 그것만 읽고 하려다가 마침 이번 주말에 그 서울 소셜 600회 그 1박 2일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경종 대표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예, 특강을 좀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떤 걸로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그쪽 현재 지역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SNS 쪽 하는 분들한테서 기존의 그 도구 위주, 그 다음에 팁 위주, 이런 쪽으로 하는 거, 그쪽에서 좀 약간 다른 거, 원래 제 스타일이 이제 제가 그 커뮤니티 쪽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 관련된 거 좀 보강을 할까 하다 보니까 책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읽게 됐고, 원래는 저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웹 2.0, SNS 요런 쪽 이제 위주였는데, 밖에서는 이제 자꾸 제가 이제 일을 그쪽을 좀 하다 보니까 자꾸 홍보 마케팅 쪽, 요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이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재화 중심 자본주의. 우리는 그냥 자본주의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는 게 재화 중심의 자본주의하고 자본주의를 그냥 바로 혼동을 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안에 재화적 자본주의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인적 자본이라든가 사회적 자본이라든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자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원래 사회적 자본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을 모르니까 현재 나와 있는 온라인이, 특히 SNS나 이런 걸 해석하는데 자꾸 소모적인 광고나 홍보 마케팅, 이거는 진짜 소모적이거든요. 들어가긴 하는데 생산하지는 않아요. 광고 홍보 마케팅이 그거 자체가 뭐 무슨 많은 많은 어떤 그 문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걸 생산하는 게 메인이 되지 않고, 약간 부대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이 소모적이거든요. 근데 사회적 자본 쪽은 이런 효과는 똑같이 누리면서 또는 그 이상으로 누리면서도 자본이 갖는 게 거의 복리의 복리로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소모라고 생각했던 영역이 창조와 생산의 영역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책에서 그 부분만 사실 제가 좀 찾아갖고 읽는 그런 느낌인데, 가치를 만들어내고 누리는 사회적 자본 중심의 SNS 디자인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접근을 안 하거든요. 대부분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그냥 오래 붙들어 놓을까, 재밌게 만들까, 그 다음에 자극을 줄까, 자꾸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지, 실제 이게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도록 SNS를 설계한다, 이 개념 자체가 정말 많이 죽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책도 이제 또 읽게 됐고, 나중에 아래쪽에 또 나오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가다 보니까 이제 2장에서는 우선은 단면성, 그 다음에 미시적, 거시적, 그 다음에 하위 차원을 분석하고 들어가는 거, 요 각도로 접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요소는 여기 요 정도. 그러니까 그냥 재화 쪽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단순하지만 사회적 자본 쪽에서는 네트워크가 엄청 중요하고, 네트워크의 효과가, 그 다음에 사회적 참여와 신뢰, 호혜성, 협력, 그 다음에 그것과 사회 연대, 이런 쪽들을 이제 많이 다루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은 마을에서 지금 끝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을 이야기, 마을 분석 들어가기 직전에 한국적인 그 커뮤니티 워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는 있거든요. 그걸 다루기는 하는데 마을 단위에서 분석을 끝내버리니까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빨라지고 디지털과 교통 때문에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끝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간 부분을 안 다루어서 되는 게 아니라 뒤쪽의 부분을 다 다뤄야 되는데 이 책은 거기까지 확장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쪽은 근데 우선 중요한 이야기는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도록 돼 있다. 현재로서는 그 마을 윗단위를 이제 배경에 있는 부분까지 다 다루려고 하면 이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학문적 접근만 통해서 지금 요거를 하려다 보면 사회적 자본 쪽에서는 단순화하면 잃어버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금전적인 부분, 자본주의는 단순화해야 모델을 만들어내야 사실은 유용한 부분이 큰데, 사회적 자본은 오히려 반대로 이거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겠다, 아니면 이거를 공무원들이나 이런 쪽 입장에서 관리를 하려고 덤비면, 그러면 단순화를 자꾸 하는 게 사회적 자본을 깎아먹는 이런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기존 과거 시스템이 보스하고 리더에 의존하는, 옛날에는 보스였고 그 다음에는 리더에 의존하는 어떤 그 사회적 가치 쪽이었는데, 오늘 앞쪽에서 아까 강윤환 대표님도 그렇고 공 원장님도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리더에만 접근하는 부분은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고 좋은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취약한 부분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생명 하나하나, 삶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리더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복잡해지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더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 쪽을 운영하는 운영체제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문서나 이런 걸로 했던 거에서 DX,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더 나가서 AI 쪽, 요쪽에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해내야 되는 거. 그래서 전 정권 쪽에 보면 보스 스타일이었잖아요. 보스 스타일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이 돼갖고 나라 전체가 휘청했는 거를, 이번은 리더 스타일이긴 한데 지금 정권은 그래도 시작하기 전부터 강조하고 나오는 게 AI 쪽이잖아요. 이게 괜한 게 아니다. 사회 자체가 그만큼 복잡하고 빨라지는데 사람한테 의존하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시스템을 개조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런데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는 문제와 한계에 부딪히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아까 그 2장에서 다루는 커뮤니티 워크 부분 중에서 조직, 연대, 사업에 해당하는 AI 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까? 이 책에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화두가 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내일 강의, 이제 내일 하게 될지, 아마 내일 하게 될 것 같은데 1박 2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일 강의 잘하고, 아내하고 지금 이거 개발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요즘 아내가 코딩 쪽, 바이브 코딩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회적 자본 쪽을 가미하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막내랑 경기도 그 AI 활용 공모전 그쪽에 해놓은 것도 있고 정책 제안 쪽도 있고 그러는데, 이 책도 이번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이영진 대표님, 네. 오늘 사실 그 대표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뭘 저한테 보냈는데 그걸 이렇게 열어보니까 어떻게 여는지 몰라서 지금 가서 이제 열어볼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장관을 뽑는데 인선을 하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제안한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서 혁찬이한테 이영진 대표님을 통상부 장관으로 내가 이분 추천한다, 이거 지금 혁찬이 보고서 써서 내라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심의하고 뭐 이런 결정을 해서 하는데, 숨어져 있는 인재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영진 대표님은 숨어진
준비된 분이니까 하셔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아유, 저 그냥 굉장히 즐거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저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라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리고 아버님이 정치를 35년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기회가 사실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싸이월드 때도 그렇고 비례대표 쪽 이야기도 여러 번 나왔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전부 고사하고 제가 그쪽으로는 전혀 관심 안 갖고 있는 게 아버님 정치하시는 거 옆에서 보고 너무 신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멀리 있으려고 노력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그냥 재밌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할래요. 그래도 할래요. 오늘 아침에 아주 굿뉴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사를 반성한다 해서 일본의 나카무라 지니치씨가 쓴 책인데 부제가 어느 노인 요양원 의사의 양심 고백 이런 식으로 써졌어요. 표준이 이렇고요. 이건 지금 현대 의료 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치유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책입니다. 나카무라 지니치 씨는 대형 병원의 원장과 이사장을 거친 뒤에 60이 되면서 노인 요양원을 선택해서 갔어요. 요양원의 의사는 늘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오셔서 검진을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는데 이 병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전업하시다가 요양원에서 일주일에 2번만 근무하는 이런 일을 선택해서 갔다는 게 좀 독특하지요.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병원은 정말 환자를 위한 곳이냐. 이 책에서는 저희들이 그 병원을 보는 관점부터 흔들어 놓고 있어요. 병원이라는 곳이 정말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생명을 연장하는 기계적인 시스템에 불과한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연명치료가 환자의 고통을 연장하는 행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죽음을 막으려는 병원의 신념이 오히려 평화로운 죽음을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산소호흡기라든지 수액 주사 같은 것이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그 마지막 순간을 고통을 막게끔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역할은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몸과 삶을 이해하고 선택하도록 돕는 조력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진정한 힘은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몸 자체의 자연 치유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억제하기보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그래서 자연 치유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감기처럼 바이러스가 원인인 질병은 대부분 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은 몸이 치유 과정을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보는 거죠. 이를 억제하려는 약물이 오히려 회복을 늦출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 인간다움을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저자는 노인 요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죽음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면서 자연사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늦추는 일보다 죽음을 준비를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특히 죽음은 삶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통찰력이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형 병원과 제약 산업이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숫자로 취급되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단순히 의학이나 의료계 내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건강과 삶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온 얘기인데요. 저는 지금 70세를 넘기게 될 때까지 많은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을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대하고 욕심을 부리며 사신 분들은 대부분 온갖 장비를 칭칭 두르고 험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깨우쳐서 욕심을 내려놓고 사신 분들은 대부분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낮잠을 자듯이 하얀 침대 위에서 세상과 이별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스코트 리어링의 죽음과 티베트인들의 죽음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당신은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책을 마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스코트 리어링은 100세가 됐을 때 단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케이스고, 또 티베트인들은 장례 방법이 조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새한테 자기 시체를 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자연사의 일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지니치에 대한 소개는 초등학교도 못 다닌 어머니와 시각장애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고2 때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해가지고 동경대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동경대학은 못 가고 교토대학 의대를 졸업을 해가지고 의사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카오 병원이라고 하는 원장과 이사장을 했는데 60세가 되면서 이걸 거절하고 노인 요양원 도와엔이라는데 평의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책 의사를 반성한다는 책은 일본에서 50만 부를 팔렸다고 합니다. 번역하시는 분도 꽤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신원 씨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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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30분 안에 끝나서 참 다행이고요. 예, 한 주간 이제 더위 또 장마까지 온다고 합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늘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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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끝내겠습니다. 네.